안녕하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부천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고 근로소득에 국민연금까지 받고 계신 구독자 부부께서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면 단독가구는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구독자분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1959년생 부부가구시고요. 두 번째,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남편 명의의 서울의 시가 10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6억 원 아파트와 전세 4억 원을 끼고 갭 투자한 부천의 시가 6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3억 5천만 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출과 금융자산은 없고, 네 번째, 소득은 남편 국민연금 50만 원과 아내분께서 근로소득으로 120만 원을 매달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중고시세 2천만 원 정도의 승용차가 있으십니다. 오늘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남편과 아내 명의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두 채가 있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재산에는 지역별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도시와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독자 부부의 경우 서울과 부천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지역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한쪽만 적용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쪽만 공제를 해준다면 서울의 아파트일지 아니면 부천의 아파트일지도 기초연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지역별 기본공제를 해준다면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이고 부천 아파트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해준다면 중소도시니까 8,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공제 금액에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기준 오늘 구독자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을 확인하려면 먼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겠죠.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먼저 구독자 부부의 소득평가액을 구해볼까요? 소득은 근로소득 120만 원과 국민연금 50만 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근로소득 120만 원에서 근로소득 기본공제 110만 원을 공제하면 1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7만 원이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50만 원은 안타깝게도 기본공제가 없으므로 5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제 근로소득 7만 원과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게 되면 57만 원. 그래서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계산에 앞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아파트가 한 채이든 두 채이든 명의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지역별 기본공제는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 다주택자인 경우 지역별 기본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번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구독자의 경우 거주하고 계신 서울 아파트에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천의 아파트에서 기본공제를 받으신다면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만 공제를 받으셨을 텐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실제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에는 주택과 자동차가 포함되므로 먼저 서울의 시가 10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 6억 원과 부천 시가 6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 3억 5천만 원을 더하면 9억 5천만 원이 되고 소유하고 계신 승용차 2천만 원까지 더하면 9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일반 재산은 8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만 부채로 공제하면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4억 원은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의 시가 6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은 3억 5천만 원이므로 그의 50%인 1억 7,500만 원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계산했던 일반 재산 8억 3,500만 원에서 전세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공제하면 6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2,64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20만 원이 나오므로 부부의 재산소득 환산액은 2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구해두었던 소득평가액 57만 원에 조금 전 계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 220만 원을 더하면 277만 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 인정액 277만 원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40만 8천 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십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 역전 방지 감액도 해당되지 않고 부부 감액 20%에만 해당되시므로 매달 25일 부부 각각 26만 7,840원, 부부 합계 53만 5,680원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가 세 채일 경우 두 채를 전세로 주었다면 두 채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기초연금 계산 시 전세보증금의 공제는 소유한 부동산의 보증금 중 가장 큰 금액에 대해 딱 한 번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독자 부부의 경우 갭투자로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하신다면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기초연금은 집이 두 채여도 월급과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얼마든지 수급 가능하시니 앞으로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과 공유로 앞으로도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받아보세요.